네, 이제 두 번째 연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한승일 IBM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사업부 실장이 인프라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통합 관리 방안 전략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IBM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와 AI, 퀀텀 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비즈니스와 산업, 나아가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혁신 기업입니다. 한승일 실장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IBM 한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까요? 네, 잠깐 페이지 이동이 안 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다가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상당히 낯선데요. 잠깐 슬라이드 줍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주제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정의도 되게 포괄적이고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정의도 되게 포괄적인데, 저는 오늘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지금 현재 그 기업 내에 있는 IT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벌써 하이퍼바이저를 도입해서 활용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컨테이너 기술을 도입하고 파일럿으로 기술을 검증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시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생중계로 어떤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을 발표한다고 집에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생중계라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저녁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지 않냐고. 그리고 강연을 하면 돈을 받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클라우드 현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각각 기업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외향상으로 우리 회사는 서버 가상화를 도입을 해서 자원에 대한 효율과 비즈니스에 대한 변화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외향적인 모습을 중요시하고 있고, 또 솔루션이라든지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 실무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위에서는 빠른 효과를 기대하고 빅뱅 방식으로 바로 새로운 기술로 진입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이런 와중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IBM의 그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과 컨테이너로 감으로 해서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트랜지션 상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결국에는 나중에도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서버 같은 경우는 사스 서비스를 도입해서 클라우드로 갈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수년간, 십수년간 거의 업무 변경이 없는 시스템을 굳이 다시 재개발해야 될까요? 아니면 ATM 머신이라든지 편의점에 있는 어떤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엣지단에 있는 워크로드까지 그 부분을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먼저 갈 수 있는 거,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고 비용에 대한 효과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일단 고민해야 될 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요, 기존의 전통적인 IT 환경에 있어서 특히 요즘은 모놀리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뭐 웹아스 DB 구조 3티어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갈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아키텍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이 스케일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근대화, 현대화가 필요하겠죠. 이런 와중에서 초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DBMS라든지 와스, 미드레어 이런 것들이 과연 클라우드로 갔을 때 스케일러블하고 변경을 했을 때 과연 이걸 바꿔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일부 수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해나 결국적으로 이런 변화를 주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 검증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일부 업체, 일부 기업 내 환경에서는 이런 것도 이미 도입해서 업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 클라우드라는 환경도 업무 특성에 따라 비용 구조라든지 운영에 대한 효율성들이 각각 차이가 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이 강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민감도가 높고 크리티컬한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온프라미스 즉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또 때에 따라서는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뭐 대외 서비스라는 채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 환경이라든지 컨테이너를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들은 여러 가지 클러스터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같은 퍼스펙티브로 같은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러스터 이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컨테이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인 그 서버 가상화 기반보다도 컨테이너가 훨씬 더 휴대성이 높고 유연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실제 애자일한 환경을 위해서 이 적용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컨테이너가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기 위해서 이런 컨테이너를 도입하다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요청되는 트래픽이 컨테이너까지 어떻게 연결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컨테이너가 가용한 서버 자원에서 실행되다가 뭐 스케일 아웃되거나 아니면 페일오버 되면서 실제 물리적인 서버를 이동하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지 즉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관점 그 다음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화됐을 때 어떻게 서비스 중단 없이 그 서비스를 연속성을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 기능을 위한 플랫폼으로 오픈소스로서 쿠버네티스를 많이 검토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필요한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드, 배포 이런 것들 자동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쏟아지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직접 오픈소스를 가지고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쿠버네티스 제일 처음에 설치를 해서 딱 봤을 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그인 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어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뭐 PK 기반의 토큰을 가지고서 인증을 처리하고 있고 각각의 인증된 토큰 기반으로 역할의 정의에 따라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증하기 위한 부분도 난감했고요. 그래서 별도의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인증 처리를 또 설치를 했어야 되고요. 로고를 보려고 했더니 너무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이름도 IP도 매번 바뀌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로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또 설치를 했고요. 이런 것처럼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들, 관리자들의 액세스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런 기능들을 오픈소스를 통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이미 사용 가능한 엔터프라이즈급의 기능으로 준비된 이제 상용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용 제품들은 그 벤더만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오픈소스 간의 디펜던시, 버전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 검증된 상태로 해서 패키지와 업데이트, 패치 이런 등을 일련의 자동화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커 허브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한번 이제 실행해 보시려고 한번 MySQL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결과가 한 2만 개쯤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올바른 버전인지 아니면 이미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해서 어떤 멜펑션한 기능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사이즈가 너무 큰데 왜 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2만 개 넘게는 일일이 다 체크해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면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떤 검증된 아키텍처적으로 검증된 보안적으로 검증된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용 제품에 있어서는 이러한 미드웨어성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로드에 필요한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스택 이러한 것들의 기준 이미지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실 IT 환경에서 개발 운영에 필요한 것들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징을 합니다. 또한 그 트러블 슈팅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지원도 이 제품들에 포함이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IBM 클라우드 이런 것처럼 단일 환경에서 멀티 테너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업 내 환경에서는 단일 환경으로 쓰고자 처음에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내부 전용, 외부 전용 또는 개발망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해서 개발망은 쉽게 인프라 자원을 회수하고 다시 배정하고 이런 작업들, 일련 작업들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클러스터 환경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각각의 클러스터별로 운영자를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클러스터나 클라우드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즉 동일한 퍼스펙티브로 동일한 기술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러한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이렇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했는데요. 갑자기 유럽에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로 인해서 유럽에 한국에서 서비스할 수 없고 유럽에 그 서비스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빠르게 유럽에 있는 클라우드라든지 유럽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그 어플리케이션 배포해서 운영을 해야겠죠. 이런 것처럼 이식성이 되게 높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재개발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개발된 소스와 빌드된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필요로 하는 비용 효율적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효율적인 그런 지리적인 역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의 기반을 가져가는 게 목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오픈소스들이 있을 텐데요. 오픈소스들을 쉽게 패키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기반 체계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깃허브라든지 도커라든지 여러 가지 오픈소스 채널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고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새로운 오픈소스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러다임과 사용법, 그러나 오픈소스는 그렇게 친절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고 활용하는 방법, 역량을 또 내재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 따라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하는 그 매니지먼트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개방되어 있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 아키텍처적으로 타이트하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어프로치가 필요하죠. 즉 아키텍처적인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인 접근 외에도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기존에 있던 그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존의 VM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 가서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테스트 환경을 제가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2주가 지나도록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개발 환경으로 테스트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나 그동안에 많은 자원과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아웃데이트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1.3, 1.4 기반이고요. 우리가 새로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바 스펙은 1.8 이상의 버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버전들이 충돌이 나고 그 오픈 소스들을 디펜던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수작업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많은 엔터프라이즈 즉 라지 엔터프라이즈 보수적인 공공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할 텐데요. 이 스프링을 패키지 매니지먼트를 도입해서 오픈소스 최대한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런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운영이나 개발하시는 분의 역량도 또한 갭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 문화적인 측면과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솔루션이나 오픈소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 IT 환경 내에서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인 새로운 시도,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프로치로 이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획을 세우겠죠. 보통 소위 말하는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어세스먼트의 병폐는 그런 것 같습니다. OS가 뭐야? 사용되는 WAS가 뭐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행되는 개발된 랭귀지가 뭐고, 버전이 뭐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어떤 게 써 있어. 라고 해서 쭉 엑셀로 쭉 정리를 합니다. 몇 달 동안. 그러나 거기서 이제 퍼블릭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순위 필터링을 해서 실무자를 이제 인터뷰를 하죠. 근데 그 인터뷰 결과 그분들은 그거를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소스 코드나 운영되었던 노하우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는데 이 내용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분은 그 조직에서 벌써 이제 이미 은퇴하고 없거나 아니면 이직한 상태여서 너무나 오래된 그 업무 로직들이 차이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 로직이 대부분 80, 90% 이상이 DBMS에 속해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쿼리에 의한 비즈니스 로직 디펜던시가 강해서 오라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변경하는 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는 시장의 니즈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동안 변화가 빠르게 됐는지 이런 약간 기술적인 어프로치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어프로치로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오픈소스 기술을 선정하고 그다음 검증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돌다리 두드기식으로 접근하시는 조직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을 도입을 하고 컨테이너 기술 도입할 때 필요한 제반 부수적인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프링 같은 경우를 메이븐으로 빌드를 할 때 자동으로 할 때 어떤 것들 요소들이 IT적으로 인프라적으로 필요한지 기존에 있던 뭐 변경 관리 프로세스에서 뭐가 변경이 돼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기술적인 어프로치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기능들이 있는데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될지 오픈소스를 사용해야 될지 약간 아키텍처적인 관점으로 또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가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그 다음에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단일 포인트로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존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조직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실제 업무 로직과 디커플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전환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많은 것들을 기존에 같이 일하신 분들하고 하기에는 현업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는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솔루션이나 컨설팅 업체와 함께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특히 슬라이드가 이 외에도 운영과 관리적인 측면의 어프로치도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도 즉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경된 요소들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수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뭐 이런 모더나이즈를 한다고 예를 들면 VM을 가상으로 해서 쓰고 계시지만 여전히 OS를 설치하고 미드웨어 설치를 하고 네트워크 방화벽을 연결하고 하는데 뭐 10일씩 걸린다. 이거는 새로운 기술 도입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약간 고객군의 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뭐 30% 이상 다시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들에 대한 대응들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요소가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필요할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적인 부분, 그 다음 타임 투 마켓적인 측면, 그 다음에 IT 기술이 비즈니스의 개선과 발전에 한 몸이 되어 얼마만큼 그 조직의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고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지 환경들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IBM에서는요. IBM에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기술에 대한 갭, 역량에 대한 갭, 이것들을 레버리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문화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좋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험 교육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링이라든지 아키텍처적인 부분이라든지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클라우드 기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객과 같이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일방적인 원사이드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고 기존의 IT 프로세스와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으로 변환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고 기존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기술에 대한 갭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실무자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례로 비즈니스 모델링을 통해서 비즈니스적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고 프로세스로 풀어야 될 부분, 기술로 풀어가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기술로서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효율적이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알고리즘이나 기능을 구현하는 것까지 본 교육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가 게라지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권과 작업한다든지 제조과 작업 여러 가지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실제 저희가 작년에 게라지 서비스 했던 것들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면 에자일이나 데브옵스 관련돼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이제 노랑머리, 빨간머리, 흑인, 백인, 이제 서양인들만 주로 나오는데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자유롭게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검증하는 그런 교육들을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글로벌 사례에서처럼 단순한 교육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인지를 떠나서 실제 프로젝트의 연장이 되어서 실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화해 가는 임플레멘테이션까지 연장된 교육과 서비스를 연결해서 하는 과정도 있고요. 지금은 요 스페인에 있는 한 은행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검증되고 나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체계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것과 기술적인 측면을 실무적인 레벨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려면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인 컨테이너를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실제 인식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단일 포인트의 그 운영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을 잠깐 말씀드리면 IBM은 이 모든 이런 관리 기능과 런타임에 대한 엔진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솔루션, 그 다음에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메시징을 처리하기 위한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영역, 그 다음에 배치 영역이라든지 BPM 영역이라든지 요즘 뜨고 있는 IPA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도 지원하기 위한 오토메이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안적으로 감시하고 실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큐리티 영역 이렇게 해서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어플리케이션 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단순하게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해서 재개발하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10년 전에만 한동안 금융권에서 차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게 되면 실제로 변경되는 어플리케이션 변경되거나 기능이 추가되는 부분은 30% 내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플랫폼을 X86 기반으로 갔을 때 또는 자바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이런 대형 개발 측면의 요소가 더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J2E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든지 스프링 부트, J2E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나 J2E 기반에 있는 경우는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 내에 돌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J2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도 쉽게 컨테이너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빠른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오픈소스를 쉽게 패키징해서 접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뭐 근대화하고 현대화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엔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이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근대화하는데 어떤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내 환경에서는 기업 내만의 표준적인 에셋과 라이브러리와 보안 규정과 운영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에 있는 것들을 바로 카피해와서 바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엑셀러레이터 for 팁이라고 해서 소스 코드 레벨,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레벨, 그 다음에 CI/CD 같은 프로세스 레벨 이런 것들을 기업 내 표준 에셋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일반 사용자들 또는 외주 사용자들에 의해서 쉽게 이런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인티그레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 다음 나아가서는 엣지 영역까지도 이 컨테이너 기술을 쉽게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넘어가네요. 예.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어드바이저라고는 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그 전통적인 J2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이즈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J2 기반의 EAR 기반에 있는 명세, 그 다음에 오래된 자바 버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J2 기반에 있는 매니페스트가 최신 엔진에 어떻게 포팅할 수 있게끔 매니페스트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오래된 자바 버전에서 디프리케이트 있는 이 업무 요소들을 최신 자바 버전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 영향도 같은 부분들까지 분석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컨테이너로 가기 위한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 몇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컨테이너로 옮겨가고 플랫폼 위에서 실행할 수 있음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에 큰 변화 없이 빠르게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고 그래서 플랫폼에서 줄 수 있는 전체적인 장점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자원 효율적인 부분과 민첩성 부분들을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정식 출시라기보다는 베타 버전입니다. 모노톤 마이크로라고 해서 처리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모노리틱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기 위한 고민은 저는 수없이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 분할 기준이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가서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때 보면 운영적인 측면, 변경적인 측면, 그 다음에 트래픽적인 측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톤 마이크로에서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에이전트를 심어놓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심어놓은 상태에서 단위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에이전트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콜 스택이라든지 데이터에 관리된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스택 구조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레벨의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적인 측면의 분할 구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100% 마이크로 서비스 가격 기준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많은 부분 고민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클로즈 베타에서 오픈 베타로 바뀌어서요. 쉽게 이제는 트라이얼 버전을 신청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티 클러스터, 멀티 클라우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시성과 자동화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가시성입니다.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아마존에 무슨 서비스가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운영자는 들어가서 브라우저라든지 API를 호출을 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라우터 쪽인 네트워크 관계된 부분 보고 데이터베이스도 보고 쭉쭉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클러스터 환경이 여러 개, 아마존에서도 여러 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의 신뢰를 찾아 들어가는 데만도 15분, 2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과거 운영 조직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운영자들은 따로 노트패드에 서비스 접근해서 경로와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분이 시각적으로 드릴다운에 들어가서 체계를 주고요. 이런 시각적으로 드릴다운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해당되는 문제점을 갖다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또 하나는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원이 필요할 때 또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을 때 자원을 회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프라이빗에서 VMware 기반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오픈스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뭐 MS 애주어 등이 있는데 프로비저의 기술은 살짝 기본적으로 사상은 거의 유사하지만 기본적인 스크립트라든지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동화해서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들을 쉽게 타겟이 어떤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결국 궁극적인 모습은 이 컨테이너 플랫폼 이외에도 자원적인 통합적인 관리적인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비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픈소스인 테라폼, 그 다음에 그 확보된 자원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컨피규레이션을 잡기 위한 앤서블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툴체인을 통해서 이 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컨테이너 기반으로 쉽게 빠르게 개발을 하고 표준화되고 검증된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활용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필요한 적재 주소 프라이빗 또는 유럽 지역에 있는 아마존, 아시아 지역에 있는 IBM, 미주 지역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선택적으로 환경의 독립적인 환경을 선택해서 배포해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일 포인트로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인프라적인 자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또한 맨 마지막으로는 인시던트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인시던트는 여러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날라오고 하드웨어에 SMS 뭐 받아오고 여러 가지 그 인시던트 알림 채널들이 다양하게 되면 결국은 운영자들은 가벼운 알림이라든지 메시지를 놓칠 수 있는 환경들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 포인트로 이끌어 감으로 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 사람의 실수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시간상 이 사례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요거는 보험회사로서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모더나이즈하고 컨테이너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기 위한 즉 이식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재개발한다기보다는 웹스케일의 어플리케이션이라 쉽게 컨테이너화해서 클라우드를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미주 지역에 있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는 요즘 약간 관심이 많고 트래픽도 좀 플럭세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되어 있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고 그걸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화해서 자원 효율적인 부분들을 목표로 해서 저희와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이 뱅킹 같은 경우는 보면 은행 업무다 보니까 이 보안과 유연성과 확장성을 둘 다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안이라든지 보성의 집단에서는 이런 그 프로세싱이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심리스하게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없이 컨테이너 레벨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그것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가면서 애질러티를 높여가기 위한 작업들을 저희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럽에 있는 은행 사례의 경우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 있어서 경제가 워낙 변화가 심하고 이슈가 많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워낙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쉽게 어플리케이션 반영하고 빠르게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재정 그 지원금인가요? 신청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신청을 하면 보통 3일, 4일 정도 걸려서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프로세스가 적용이 된다면 보다 빠르게 여러분이 신청한 그런 지원금을 빠르게 회신을 통해서 신청이 됐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테이너 기술은요. 단순히 백엔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영역 이외에도 여러 가지 ATM 머신, 편의점에 있는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확장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에서도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최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출시된 AIOps, 왓슨 기반의 AIOps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벤트나
그 다음에 모니터링 지표의 매트릭, 그 다음에 로그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의미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제 운영자와 채팅으로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쉽게 장애 진단과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엔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왓슨이 외국에서는 잘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는데요. 한국어를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사례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런 메시지나 로그나 뭐 매트릭 이런 정보들은 영어라 이 부분은 쉽게 커스터마이징 없이도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제가 보내드리기 전에 이 사전 등록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클라우드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회사 입장으로 타이틀 달고 와서 하긴 좀 뭐하지만 기술과 실제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차이는 이런 그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OC나 BMT나 어떤 기술 검증하는 환경을 가서 실제 고객의 현업하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프로세스적인 문제점이 많이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보수적인 IT 분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어 스프링 부트가 좋다라고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과연 성능이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한 이 지식이 스스로 자신감을 못 갖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기술의 변화를 보게 되면 돌다리 이렇게 두들기듯이 검증된 걸 쓴다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페일을 빨리 확인하고 그 페일된 요소를 확인해서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화적인 접근 방법과 그다음에 개의 역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솔루션이나 기술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승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